사천 실안에 건설 중인 해양기후 대응 안전센터가 공정률 50%를 보이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완공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후속 사업격으로 진행 중인 여수해양연구센터 이전 유치 사업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촉성루 복원이 국가기관과 전문가들의 주관 아래 진행됐다는 자료가 발견되면서 촉성루에 대한 국가유산 승격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발견된 자료를 공유하고 국가유산 승격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학술 토론회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14년 만에 경남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전이 시작됐습니다.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서 한 종목 이상 경기가 열리는데 남해에서는 올림픽 펜싱 금메달 리스트들이 총출동해 금메달 사냥에 나섰습니다. 이전이 추진 중인 진양호 동물원. 단순히 새로 건물만 짓는 게 아닌 보다 동물 친화적인 시설로 체질 개선을 시도합니다. 콘크리트와 철창을 걷어낼 새로운 진양호 동물원은 어떤 모습일지 전망해봅니다. 대천예술제와 진주남강 유등축제 등 지난해 열렸던 진주 10월 축제를 사진으로 기록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색감과 대상물을 우연적 기법을 활용해 표현한 한국화전도 서부경남 문화가를 다채롭게 물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2019년 사천시와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의 상설협의체 결성을 시작으로 추진된 사천해양기후 대응 안전센터 건립 사업. 토지 보상을 두고 사업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해 12월 드디어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해당 사업으로 해양연구센터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자재를 실은 작업 차량들이 공사 현장으로 줄지어 들어옵니다. 고소 작업을 위한 비계 파이프가 설치된 건물 앞엔 시멘트와 공조 설비 자재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켠에선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천시 실안동 약 7,100제곱미터 부지에 진행 중인 사천해양기후 대응안전센터 건립 현장입니다. 해양교육과 관리는 물론 기후변화 연구와 분석을 위한 연구실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약 2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건물의 현재 공정률은 50% 수준. 현재 골조 공사가 마무리됐고 외벽 단열과 내부 배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온전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 연구시설로 그렇게 상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기 관련해서는 지금 공기가 내년 1월 17일까지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공기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만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지를 제공한 사천시와 사업 진행 주체인 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는 센터 건립이 해양기후 대응을 위한 연구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방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더 취약한 만큼 해양생물 변화 양상 연구와 탄소 흡수원 증식과 복원, 해양생태계 인식 증진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센터의 건립 의미는 크다는 겁니다. 또 상주 인력을 비롯 센터를 찾는 방문객들로 인한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크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또 오게 되니까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여수에 위치해 있는 해양연구센터 이전 유치에 사천시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탄력을 더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시는 이미 센터 인근 대부분의 부지 확보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천시로선 여수보다 연구센터 유치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 연구뿐 아니라 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인구 증대까지 도모하겠다는 해양기후 대응안전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1일 우주청과 항우연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캠퍼스에서 누리호 비행 모델 4호기의 단조립 착수 검토 회의를 가졌습니다. 누리호 4호기는 내년 하반기 발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조립은 다음 달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누리호에 탑재할 차세대 중형 위성도 조립과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촉성루 복원이 국가기관과 전문가들의 주관 아래 진행됐다는 자료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진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산 승격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11일 그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재로 소실된 뒤 복원 과정에서 원형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신청이 번번이 부결됐던 촉성루어. 기존 누 밑부분 목재를 화강암으로 바꿨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교체가 문교부 승인 허가를 받아 진행됐다는 도면이 발견됐습니다. 복원 시 지형과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중히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11일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유산 심사 기준인 역사성, 학술성 등이 충분한 촉성루의 핵심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촉성루는 문화사적 기여도나 역사성에 있어서는 다른 건축물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가치를 가진 건축물입니다.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국가 지정유산으로. 역사성으로는 시가 단일 누각과 정자 중 가장 많이 남아 있고 역사적 인물들과 관련이 많은 장소라는 점 등이 제시됐습니다. 복원을 거쳤음에도 본래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 관련 문헌이 방대한 점, 다른 누정 건축물보다 큰 평면 규모 등에서 학술적 가치도 높다고 봤습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 복원된 건물이다 보니 예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기존 강점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960년대에 복원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술성이라는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촉성루가 가지고 있는 강점, 역사성이라든지 학술성 등을 더욱 가치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연내 촉성루를 국가문화유산으로 재신청할 계획인 진주시. 앞서 국가유산청도 국가유산 승격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힌 가운데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 정원진흥 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와 정원위원회가 11일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과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원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정원 향유 문화의 현대적 해석과 대중화 구현 방안, 공간복지 실현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진주시는 보고회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14년 만에 경남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서 한 종목 이상 경기가 열리는데요. 남해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금빛 찌르기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펜싱 피스트 위로 긴장감을 넘어 비장함이 감돕니다. 심판의 구호에 공방이 이어지고 단 몇 초 만에 점수가 올라갑니다. 남해에서 진행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펜싱 경기입니다. 남자 사브르 개인전 16강 경기에선 14대 14까지 이어진 초접전 끝에 부산 대표 김준영 선수가 대전 대표 오상욱 선수에게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파리올림픽 2관왕인 오상욱 선수가 8강 진출에 실패하며 이변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남해에는 오 선수 외에도 올림픽 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오 선수와 함께 파리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구본길 선수는 서울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일단 올림픽에 너무 많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올림픽은 끝났고 사실 이제 또 국내에서는 이 전국체전이 거의 올림픽만큼 큰 대회이기 때문에 또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또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진주 출신 할 수 있다 박상영 선수도 경남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고향과 진대 없는 곳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떨리고 근데 또 그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제가 하던 거 다 하려고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각오입니다. 올림픽 스타 외에도 이번 전국체전에는 수많은 선수가 지역을 대표해 참가합니다. 경남에서는 펜싱 플러레와 사브르, 에페 등 세 종목에 42명이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진주 기계공고와 경남체고 등 고등부 단체전과 경남대 등 일반부 단체전도 14일 이곳 남해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시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12일부터 13일까지 노을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전국 9대 일몰 중 하나인 사천 노을을 감상하며
공연과 힐링을 즐기는 행사입니다. 12일 저녁 7시부터 열리는 공연은 가수 에일리와 너드 커넥션에 이어 유명 댄스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다음 날인 13일은 청년 경연 대회가 펼쳐집니다. 이와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힐링할 수 있는 놀멍존과 노을 체험 부스, 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이전이 추진 중인 진양호 동물원, 단순히 새로 건물만 짓는 게 아닌 보다 동물 친화적인 시설로 체질 개선을 시도합니다. 콘크리트와 철창을 걷어낼 새로운 진양호 동물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남경민 기자입니다. 포식자를 피해 높은 바위나 절벽 등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독수리. 이런 습성에 맞춰 조성된 바위 언덕엔 실제 독수리가 나뭇가지를 모아 만든 둥지가 놓여 있습니다. 또 활발한 성격의 다람쥐 원숭이의 놀이터는 9m 이상 높이 원형 방사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야생에선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 다람쥐 원숭이를 위해 얼기설기 밧줄들도 설치됐습니다. 각 동물의 특성에 맞게 시설과 환경을 꾸며 생태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동물원입니다.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고 시민들이 철창 사이에 동물들을 관람하는 형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동물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는 동물이 주인공인 공간이자 시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1978년 문을 연 전주동물원은 당초 동물 전시를 목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콘크리트와 철장으로 둘러싸인 좁고 열악한 사육 환경이 알려지며 슬픈 동물원이란 꼬리표까지 붙었는데 전주시가 생태도시를 추진하면서 2015년부터 생태동물원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동물 친화적으로 시설이 바뀌면서 우선 동물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같은 자리를 돌거나 몸을 흔드는 정형 행동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동물을 위협하거나 먹을 것을 던져주는 등 문제가 됐던 관람객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정형 행동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이제 야생에서의 습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식지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동물들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면서 행동풍부와 프로그램을 통해 진주시 역시 진양호 동물원 이전 추진을 통해 변화를 꾀합니다. 전시된 동물을 구경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공간을 탈피하고 생태 연구와 교육, 종보전 등의 기능을 강화한 시설로 만든다는 겁니다.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진양호 동물원 이전 사업은 지난 7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뒤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합니다. 동물원 이전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동물원의 규모. 예정 부지 규모는 현재 동물원보다 7배 이상 커지는데 전체 부지의 12%에 그쳤던 동물 방사장 면적도 함께 넓어질 예정입니다. 동물 개체수 대비 전체 방사장 면적을 단순히 계산했을 때 개체당 17.1제곱미터였던 방사장 면적은 117.5제곱미터로 약 6.9배 늘 것으로 보입니다. 사육 면적도 7배, 8배.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면적도 10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동물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첫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중점을 가지고 진양호 공원 일대엔 동물원 이전 외에도 여러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각종 복합문화 공간과 생태 공원 등이 만들어지는데 진주시는 집적화된 신규 진양호 공원 시설들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사람들을 지역으로 끌어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결국은 젊은이들을 많이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청년들을 그 장소에 많이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유인적 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8년간 지역민들에게 설렘과 즐거움의 장소였던 진양호 동물원. 인간과 동물, 공생의 공간으로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 나아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양호 동물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SCS 특별기획 진양호 동물원 38년 공생을 떠올리다 편은 지역 채널 8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11일 진주 10월 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홍보를 위한 4대 금지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경남 서부 지역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주관으로 진주 남강교 인근에서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등을 현수막과 피켓으로 홍보하는 한편
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물품 배부 등을 진행했습니다. 함영군은 최근 폐막한 제19회 함양 산삼축제에 35만 명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양삼과 농특산물, 먹거리 등 총 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은 정확한 방문객 수치는 이동통신사 빅데이터 분석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산삼축제는 함양에 반하고 산삼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천 과정에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는 모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박 지사 측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 지사 측은 입장 자료를 내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과의 당내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시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 아닌 2021년 8월 초순 한 차례였고 이 자리에 김건희 여사는 동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자 2명의 경남도 산하기관 채용은 대행기관에 의뢰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진 경쟁 채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당 언론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당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을 데리고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방문했고 이후 지방선거 공청회에 기여한 대가성 보답으로 명 씨의 처남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 캠프 관계자를 경남도 산하기관에 채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제215 비행교육대대가 1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8일 215대대는 김민우 중위와 선유림 소령이 탑승한 KT-1 항공기가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치면서 1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기록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수립됐습니다. 한편 기념 행사는 부대 인근 주민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남해군의회가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장행복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하북만 의원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권을 발의하고 내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의회에선 사업장 현지 확인의권을 비롯해 총 4건의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개천예술제와 진주남강 유등축제 등 지난해 열렸던 진주 10월 축제를 사진으로 기록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색감과 대상물을 우연적 기법을 활용해 표현한 한국화전도 눈길을 끄는데요. 서부경남 문화가 소식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늘을 수놓은 형형색색 불꽃 줄기들. 아래쪽엔 진주성과 천수교, 유등이 빛을 내며 장관을 이룹니다. 진주교 교각 사이에 절묘하게 놓인 촉성루와 유등을 담은 사진부터 청명한 하늘과 단풍이 인상적인 남강과 일대의 풍경까지 모두 지난해 진주 10월 축제 당시 사진사와 시민들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2023년 전국 사진 공모전에 입상 작품을 진주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아래 강변에서는 진주시의 옛 사진전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축제와 진주의 옛 모습들을 되새겨보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진주지부 사진전, 경남문화예술회관 제1, 2 전시실과 진주대첩 역사공원에서 오는 16일과 20일까지 나뉘어 전시됩니다. 화면 정중앙에 자리한 연분홍빛 연꽃, 주위엔 연잎 또는 물고기의 비늘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뒤섞여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여러 가지 대상물이 뚜렷하기보단 아른거리듯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한지 위에 나무와 꽃 등을 수차례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얻은 형상들입니다. 작가는 겹쳐지고 번지면서 우연하게 나타난 색감과 형상들이 마치 자신에게 다가온 인연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김대봉 개인전 자연에서 인연으로는 갤러리 현장 A라운드에서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판소리 동화 콘서트 잘하는 자라가 진주를 찾아옵니다. 창작 국악 그룹 그림이 선보이는 이번 공연, 자라를 주인공으로 하는 각색된 수군가를 통해 부조리한 권력과 인간 군상에 대한 풍자를 전합니다. 여기에 바닷속 용궁에 들어온 듯한 효과음과 크레파스 스케치를 활용한 화려한 영상이 어우러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 공연은 19일 오후 3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유로로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제48회 남명 선비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펼쳐지며 선비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 행사와 남명 묘소 참배, 남명 제례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제26회 전국시조 경창대회, 제22회 전국한시 백일장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남명 조직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현대사회의 그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드라마 영상국제 포럼이 11일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드라마 제작 관계자와 전문가, 해외 인플루언서 등이 초청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드라마 발전에 대한 학술적 접근과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드라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인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는 12일 오후 5시부터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저녁 8시쯤 진주시 지편면의 한 도로에서 8톤 트럭과 승용차 등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부경남 축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제73회 개천예술제 개최식이 12일 오전 11시 임진대첩 개사순위단에서 진행됩니다. 제17회 전국 가장행렬 경진대회는 12일 낮 12시 진주성 및 시내 일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 뷰티 헤어쇼가 12일 오후 5시 칠암동 남강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사천 놀 페스티벌이 12일 오후 2시 삼천포 대교 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전국 통기타 페스티벌은 12일 오후 3시 산암면 토정공원에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제16회 산청 불교 문화제전은 12일 오전 10시 성철공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펼쳐지며 서부 경남의 각종 축제 즐기시기에 더없이 좋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꽤 찬바람이 느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꼭 입고 벗기 쉬운 외투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13도, 진주 1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높고 푸른 가을 하늘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세종 11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 보이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25분, 간조 시각은 밤 11시 5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공항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맑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추가 운항 계획에 따라 토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는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오후에 그치겠고 이후 수요일 오전까지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기상 변동이 잦을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 예보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